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오늘은 모음 중에서 오와 이오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선 동영상에 자음 쓰는 법과 모음 쓰는 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처음부터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글씨 연습을 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모음 쓰는 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모음은 가로획과 세로획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가로획 긋기, 세로획 긋기 연습을 계속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계속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쓰는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와 요 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글씨를 쓰면서 조금 썼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모음이 있으면 저는 오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차차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 쓰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오는 보시는 것처럼 짧은 내리긋기 이후에 이 내리긋기 끝나는 점과 긴 가로획을 이렇게 만나게 쓰는 것입니다. 어와 마찬가지로 짧은 획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긴 획을 이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모자라거나 지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를 쓰실 때 또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우선 이 내리긋기 위치를 보시면 거의 가로획의 중간 지점에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 오는 자음의 모양에 따라서 이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데 그건 제가 글자를 쓰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약간 가로획을 약간 이렇게 한 1, 2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듯이 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긋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쓰곤 합니다. 이게 훨씬 좀 모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를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획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이 길이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이 세로획의 길이는 일정한데 여기 따라서 조금 더 크게, 그때에 따라서는 많이 길게 쓰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길이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많이 바뀌거든요. 저럴 때는 이렇게 너무 짧게 쓰시거나 너무 길게 쓰시면 전체 글자가 작아지거나 아주 넓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길이의 가로획을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요 첫 번째 세로획의 이 길이도 몸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고 받침의 여부에 따라서 이 길이가 짧아지다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글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음 오가 들어간 글자를 써보면서 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먼저 쓰시고 오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글자의 모양을 따지자면 오나 요의 모음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음의 크기는 일정하고 모음을 이렇게 작게 쓰거나 가로획을 짧게 쓰거나 가로획을 너무 길게 적어버리면 이 글자의 모양이 첫 번째 것과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나 이렇게 쓰시면 옆에 계속 글자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이런 공간이나 글자의 크기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삼각형의 모양을 유지하시는 것이 글자를 쓰기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나 코처럼 이렇게 자음의 왼쪽 부분이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가로획의 위치가 중간이 아니고 약간 왼쪽으로 오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 도, 로처럼 이렇게 자음의 밑에 부분이 이렇게 꽉 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기 떨어뜨려서 원하시는 가로획의 길이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 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획의 오의 첫 번째 획을 너무 짧게 써버리면 글자가 이렇게 납작해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획을 너무 길게 적어버리면 이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글자의 구성이 안 좋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응을 쓰시고 여기 바로 중간 정도에서 내리긋기를 하고 여기 맞춰서 가로획을 쓰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길이 간에서 예를 들어 소를 쓴다고 하실 때는 이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써볼게요. 특별히 이제 받침이 있는 경우는 글자가 자음이 두 개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글자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폭을, 모음의 높이를 조금 줄여야 되거든요. 일단 동을 한번 써볼게요. 이것을 쓰시고 쓰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오는 위에 이런 오보다는 이 가로획을 조금 세로획을 조금 짧게 함으로써 이런 마름모의 모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많이 이렇게 길게 적어버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공간과 여기 공간의 차이가 남으로써 글자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한 한 아래 공간과 모음 기준으로 아래 공간과 위에 공간을 일정하게 해주면서 모음의 세로의 폭도 적절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송이라는 글자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옷을 쓰시고 가로획 첫 지점은 이렇게 자음의 중간 정도에 이렇게 내려 쓰시면 되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쓰시고 그 공간 비슷하게 위치에 자음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히읗, 홍이라는 글자도 혹으로 한번 써볼게요. 히읗 같은 경우는 획수가 좀 많기 때문에 첫 자음을 쓰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넓게 적어주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주 더 짧게 이렇게 빼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받침을 이렇게 써주시면 글자가 완성됩니다. 이런 공간,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쓰는 영상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긋기를 2번 하시고요. 가로액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내리긋기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액보다 두 번째 걸 약간 하나의 머리 정도 높게 쓰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로액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로액의 출발점은 글자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지만 한 3분의 1 정도 간격으로 세로획과 가로획을 좀 맞춰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쓰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액을 이쪽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게 해서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액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액의 길이와 두 번째 액이 너무 짧게 쓰면 이렇게 조금 모양이 작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받침이 있는 경우 좀 짧게 쓰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리고 그냥 받침이 없는 경우라도 너무 이렇게 길게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것과 이것의 중간 정도씩 가로획의 길이를 선택하셔서 요를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가로획을 하실 때 이 두 개의 세로획과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점을 약간 유념하시고 이렇게 가로획을 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모음 요가 들어가는 글자를 써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는 이렇게 가로획, 세로획이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자음과 어우러질 때는 공간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되거든요. 일단 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을 쓰시고 요를 쓰실 때 이렇게 첫 번째 세로획을 이렇게 가운데서 해버리면 이렇게 좀 모자라겠죠. 그래서 조금 충분히 조금 글자 밖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에 이렇게 시작하셔서 가로획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역이 초성으로 갈 때는 이렇게 조금 3분의 1의 곱칙이 조금 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역 자체가 왼쪽이 공간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점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나 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음의 받침이 이렇게 편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요를 쓰시면 됩니다. 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첫 번째를 이렇게 한번 오른쪽으로 보도록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적으시고 이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게 지금 제가 쓴 가로획을 보시면 약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나 요를 쓰실 때는 그냥 편편한 가로획보다는 약간의 굴곡이 있는 가로획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요가 들어가는 받침이 있는 글자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용을 한번 써볼게요. 이용을 쓰시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좀 짧게 처리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로획을 쓰시고 역시 같은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받침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위의 자음의 모음의 공간과 아랫모음의 아랫자음과의 공간, 이 공간을
맞춰주시면서 써주시는 게 전체적인 글자의 구도를 잡기가 좋습니다. 숀이란 글자 한번 써볼게요. 역시 짧게 처리해 주시고 받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룡이라는 글자를 써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을, 키읔, 히읗 같은 획수가 많은 글자들은 자음을 쓰실 때 너무 첫 자음을 너무 길게 써버리면 글자가 길어지고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받침이 있는 자음을 쓰실 때는 첫 번째 자음을 조금 가로획이 좀 넓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도록 해서 쓰셔도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와 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는 연습장도 활용 많이 하셔서 꼭 글씨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악필로 고생하시거나 글씨를 조금 더 잘 쓰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영상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